개인 창업을 해서 살아남기가 되게 힘든 구조더라고요. 카페가. 브랜드별로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업 비용 카테고리가 다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뭐 10평 기준, 15평 기준, 뭐 13평 기준 얼마 해서 딱 나오는 금액에 추가 별도 비용 뭐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사실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이랑 실제 창업 비용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인테리어 중에 최고의 인테리어는 손님들 북적이는 게 최고의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카공은 거스를 수 없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톡의 노승욱입니다. 코로나 기간에 다들 장사 많이 어려우셨죠? 오늘 보수초대석에서는 코로나 때 PC방으로 좀 어려우시다가 카페로 업종 변경을 하셔가지고 대박이 난 사장님이 있어서 저희가 충남 홍성군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업종 변경을 해서 성공을 하셨는지 자세한 비교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충남 홍성에서 트리플 A 커피숍 충남 홍성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헌영입니다. 네. 원래 PC방을 하시다가 네. 카페로 업종 변경을 하신 거죠? 네. 언제 업종 변경하셨어요? 정확하게는 올해 2월이었고요. 네. 코로나 거의 한 3년 동안 이제 대학교 앞 상권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3년은 좀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해에는 좋아지겠지, 이번 분기는 다시 정상화 되겠지 라고 해서 넘기던 게 이제 3년째가 되다 보니까 누적되는 이제 적자 금액들이 쌓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거를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풀렸을 때 다시 PC방을 재투자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업종 변경을 해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좀 너무 오래 하니까 좀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같은 자리에 다 없고 다시 다른 업종을 창업해보자 네. 라고 생각해서 커피숍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와보니까 매장이 엄청 넓어요. 네네. 한 50평 정도 된다고요. 한 50평 정도 네. 됩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PC방이었는데 올 그렇죠. 초만 해도 네. 이거를 이제 카페로 전환을 하셨던 거죠. 네. 지금은 잘 되세요? PC방보다는 네. 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뭔가 좀 다른 걸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매출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만족스러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PC방 하시다가 네. 뭐 업종 변경은 다른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식당도 많이 있을 있죠. 수 있고 네. 편의점도 있을 수 있고. 네, 사실 개인적으로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거는 술집이 하고 싶었었는데 네. 밤에 뭔가를 이렇게 계속 하기가 부담스러워서 네.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까지 거리도 좀 상당히 있는 편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업종을 이제 뭐가 있을까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저는 이 50평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싶었었고 네. 영업장을 2개로 쪼개서 두 개를 다른 걸 해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25평씩. 네네. 그럴 수도 그래서 있죠, 진짜. 뭐 그래서 학교 앞이다 보니까 프린트 카페나 뭐 음. 빨래방도 생각했었고 그렇죠. 오토로 돌리는 매장들도 생각을 했었고 뭐 여러 업종들을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네. 결국엔 카페로 가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장사 경력이 한 10년 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좀 일찍 창업을 했었고 네. 오래 했습니다. PC방도 하시고 편의점도 하시고. 네, 근데 카페는 이번이 처음이시잖아요.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하신 거예요?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거부감은 크게 없는 편이에요. 그전에도 했었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시작할 때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받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제가 사전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한 결과로도 개인 커피숍 같은 경우는 개인 창업보다는 프랜차이즈 쪽이 더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개인 창업을 해서 개인 창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인 창업을 해서 살아남기가 되게 힘든 구조더라고요. 카페가 은근히. 왜냐면 유행을 타기도 하고 그리고 메뉴 개발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는 편이었고 네.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카페를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하려고 할 때도 네.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뭐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뭐 투썸 이디야, 네, 그런 거 중에 여기는 트리플 A 커피. 네.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트리플 A 저도 커피. 창업하기 전에 이거 여기저기 이제 보다가 처음 알게 된 거지. 제가 네. 그 전에 뭐 트리플 A 커피 전문점을 가서 네. 뭐 커피를 먹어보고 괜찮았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아보다 보니 이 브랜드 괜찮네라고 생각해서 이제 알게 된 거지. 예. 아시다시피 사실 여기 프랜차이즈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네. 브랜드가 초창기 브랜드다 보니까 네. 전국에 얼마 있지도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죠 아직. 여기 와서 보니까 네. 메뉴 가짓수도 엄청 많고 네. 지금 보시면은 저 이런 보틀로 파는 커피는 네. 얘기는 들어봤는데 제가 처음 봤어요. 이런 네. 메뉴를 실제로. 네. 이게 지금 한 1리터가 되네요. 네네네. 1리터. 1000ml. 네.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면서 뭐 이 정도면 하루 종일 마실 수 있을 건데 이게 얼마예요? 4,200원입니다. 4,200원. 야, 이만한 게 네. 스타벅스 커피 한 잔보다 싸네요. 네, 그렇죠. 스타벅스 한 가성비로 4,500원. 따지면 정말 훌륭하죠.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은 얼마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은 저희가 지금 1,800원이고요. 따뜻한 거는 1,500원, 아이스는 1,800원. 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800원. 네, 네. 2,000원 안 하네요. 네, 따뜻한 건 오, 1,500원, 싸네요. 아이스는 1,800원이고 이제 저희는 다른 브랜드들이랑 다르게 네. 저가인데 원두가 3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두를 사용도 하고 그리고 스페셜 원두를 따로 사용하고 그리고 디카페인 원두도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라인더를 각기 따로 쓰면서 3개를 쓰고 있고 네. 오리지널은 그냥 가장 대중적인 맛이고요.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묵직하고 초콜릿 향이 나고 그런 맛이고요. 스페셜은 이제 산미가 좀 있거든요. 산미 있는 아메리카노는 사람들이 좀 호불호가 좀 갈리다 보니까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근데 스페셜이 그렇게 산미가 세지도 않으면서 과일 향이 좀 더 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산미 있는 원두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저희 거는 드시면은 이건 너무 괜찮다라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디카페인은 트렌드인 것 같아요. 디카페인 많이 찾아요? 디카페인이 정말 많이들 찾으시죠. 네. 예, 많이들 찾고 일반 오리지널이나 카페인 있는 커피를 드시다가도 밤 되면 디카페인 찾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잠 안 올까. 자, 예, 커피는 드시고 싶고 그러시는 분들이 꼭 디카페인을 찾기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랑 일반 아메리카노 커피랑 가격 차이가 꽤 나거든요. 디카페인은 들어오는 저희가 원두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카페인을 많이 찾으시죠. 어, 모든 그 에스프레소 샷이 들어가는 메뉴에 원두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스페셜로도 변경 가능하고 디카페인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시는 분이 바닐라 라떼의 샷은 디카페인으로 바꿔주세요. 네. 그러면 디카페인으로 변경을 해드리면 되는 거라서 그런 식으로들 많이들 찾으세요. 근데 점점 많이 찾으시고 보니까 디카페인을 취급하지 않는 커피 전문점 아예 가시지 않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되게 커피의 선택지가 많네요. 오리지널이랑 산미가 있는 거랑 네. 디카페인. 이건 투썸 가면 딱 이렇게 나오는데 네네. 보통 거기는 그렇게 하죠. 고가 브랜드인데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이 트리플 A가요. 네. 싼데 비싼 데서 하는 건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로 예, 그렇네요. 네, 진짜 그거예요. 어, 그 손님 입장에서 당연히 좋죠. 그럼 트리플 A 커피 이제 신생 브랜드인데 네. 좀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를 네. 하면은 과연 잘 될까? 그렇죠. 네, 네. 좀 이 브랜드를 선택할 때 뭐 결정하신 기준이 있으셨어요? 저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맛이었고요. 커피숍은 커피 맛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중요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 개인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 프랜차이즈의 메뉴 이 다양성에서 쫓아오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쵸. 그게 제일 큰 문제였는데 네. 트리플리는 이제 신생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메뉴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근데 플러스 디저트가 훨씬 다양하게 있었어요. 네, 그게 가장 큰 메리트였고 네. 실제로 맛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맛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를 택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그리고 저렴한 가격. 네.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브랜드를 택할 때 기준은 창업 비용이나 뭐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고 네. 제가 손님 입장에서 가봤을 때 너무 괜찮다라는 인상을 받아야 되는 게 첫 번째였는데 네. 일단 메이저 브랜드들을 제외하고서는 여러 브랜드들을 다녀봤을 때 이 브랜드가 가장 좋았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네. 제가 맛있어야지 제 브랜드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네, 제가 예전에 메가커피 대표님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메뉴 가짓수가 한 130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메가커피의 강점이다. 네. 실제로 다른 커피 브랜드는 메뉴 가짓수가 50가지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네. 점주분들이 본사에 막 신메뉴 좀 만들어 달라. 네. 그렇게 해도 본사에서 못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R&D 역량이 안 돼서. 네. 그래서 확실히 메뉴 가짓수가 중요하구나. 근데 네. 그러면 130가지나 되는 메가커피로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네.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일단 궤도에 오른 메이저 브랜드들은 장단점이 확실히 있죠. 대중적인 인지도가 쌓여있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를 하거나 맛에 대해서 홍보를 하지 않아도 네.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쵸. 그게 굉장한 장점이죠. 하지만 그 궤도에 올라온 브랜드들은 당연히 창업 비용이 더 올라갑니다. 브랜드 그 밸류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창업 비용에서 신생 브랜드들이랑 차이가 좀 많이 있었고요. 네. 제가 원했던 거는 저가지만 큰 매장이었어요. 저가 커피 브랜드지만 매장 사이즈가 컸으면 했거든요. 실제로 네네. 홀에서도 많이 즐길 수가 있는 브랜드 그 매장을 갖고 싶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이저 브랜드들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창업 비용이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메이저 브랜드들은 창업 그 리스트에서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그 돈 들여서 그렇게 크게 차릴 것 같으면은 이게 타산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통 인테리어가 프랜차이즈들이 뭐 평당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50평이나 되니까 네, 진짜 그 차이가 좀 컸을 것 같은데 네. 그럼 메이저로 뭐, 알아보셨을 때랑 지금 트리플 A랑 했을 때랑 단순 얼마 정도 이제 차이였어요? 각 브랜드별로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창업 비용 그 카테고리가 다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창업 비용의 뭐 10평 기준, 15평 기준, 뭐 13평 기준 얼마 해서 딱 나오는 금액에 추가 별도 비용 뭐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사실 다 브랜드별로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이랑 실제 창업 비용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실제 창업 비용을 똑같이 놓고 한 15평, 20평 기준 했을 때 얼마 정도인지를 다 체크를 해봤었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뭐 보통 요새 이제 메이저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을 제외한 상태에서도 한 테이크아웃 매장 한 15평, 20평 기준만 해도 뭐 최소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는 잡아야 되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창업 금액은 그거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근데 뭐 어닝 추가 비용, 그쵸. 뭐 하다 데크 보면 추가 비용, 뭐 뭐 붙고 무슨 뭐 추가 붙고. 비용, 네. 뭐 하다 보면 뭐 테이블도 뭐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싹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비용이 더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최소한 30% 정도는 더 창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브랜드를 택했을 때. 30%. 네. 근데 뭐 첫 번째 기준이 인테리어랑 창업 비용은 아니었지만, 네. 근데 그것까지 부합을 하다 보니까 이 네. 브랜드를 택하게 되었었죠. 창업 비용이 이제 메이저 브랜드랑 한 30% 차이 나더라. 네, 네. 네, 그냥 그 돈 내고 할 바에는 네. 차라리 좀 마이너 브랜드라도 좀 깔끔하고 네, 네.
뭐 맛 좋고 메뉴 많고 저렴한 네. 게 딱 들어맞았다. 네. 네.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싼 건 둘째치고 인테리어도 여기가 더 훨씬 깔끔하고 트렌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여기 심플하고 깔끔한데 네. 지금 보니까 음료를 먼저 드세요. 예, 지금 계속 주문이 와가지고 예, 네. 좀 소리가 들어가는 거 양해해 주시고요. 예. 뭐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죠. 네. 또 여기 매장 와 보니까 특이한 게 저 네. 돌돌이라 그러죠. 아, 예. 네, 저 멀티탭이 테이블마다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사장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아, 거예요? 네. 아니 요즘 일부러 이렇게 카공족들 피하려고 저런 거 컨센트 다 막아놓고 이러는데 네. 사장님은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꽂아 놓을 수 있게 하시네요.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저가 커피지만 매장이 컸으면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네. 저는 애초에 컨셉 자체가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카공족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카공족들이 적극적으로 앉아서 즐길 수 있는 매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테리어 중에 최고의 인테리어는 손님들 북적이는 게 최고의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명언이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뭐 좀 죽치고 앉아있는 게 보기 싫은 사장님들도 있겠지만 뭐 매장이 좁으면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네. 넓은 매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 학생들이 앉아서 그냥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해서 콘센트도 벽에다 다 둘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더라고요. 저렇게도 네. 부족하대요. 요새 학생들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뭐 태블릿, 노트북, 핸드폰 충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뭐 심지어는 뭐 에어팟 네. 비롯해서 뭐 휴대용 무선 충전 어, 팩들까지도 충전을 하다 보면 보통 한 사람이 2개 이상, 2개 정도씩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쓰십시오 라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가운데까지 나올 수 있는 캠핑용 릴선들을 좀 갖다 놨어요. 급하면 그냥 쓰시라고. 안 그러면은 멀티탭을 챙겨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럴 바에는 그냥 해드릴게. 그냥 쓰세요. 라는 마인드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전기세가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나오거나 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죽치고 앉아 있어서 이제 다른 손님 못 받을까봐가 네, 걱정이 그렇죠. 있는데. 회전율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매장이 크니까 또 네. 자리 많으니까. 대신 이제 뭐 시험 기간이나 진짜 손님이 많을 때는 알아서 손님들도 한 3시간 지나면 디저트 같은 거 다시 시켜주시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맡기고 있는데 네. 최대한 그래도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주시려고 하십니다. 물론 얌체 같은 손님들도 있죠. 네네. 아메리카노 하루 한 잔 시켜서 하루 종일 계시고. 근데 제가 이제 자리가 많이 나와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터치하지 않고 있어요. 없는 것보다 뭐 누구라도 앉아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마인드라서. 네. 그렇게 제공하는 게 이제 편해서 또 다른 카페 가실 분들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찾아올 수도 있고. 그 수요랑 이런 걸 이제 좀 저도 창업하기 전에 조사를 해봤을 때 네. 그거는 확실히 느꼈거든요. 고가의 커피들과 저가의 커피들 그 사이에 낀 커피 매장들 있잖아요. 네네. 이를테면 뭐 한 3,000원 중후반? 이디아나 아메리카노 기준 3,000원 중후반? 커피베이 같은. 네. 그 커피들 매장들 시장이 굉장히 애매한 시장이라고 느꼈어요. 애매하죠. 네. 뭔가 아주 좋은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커피가 굉장히 싼 것도 아니고 뭔가 공간도 중간, 커피도 중간인 느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스타벅스를 가거나 아니면 5, 6천 원을 줘도 정말 뷰가 좋은 그런 커피숍을 가거나 네. 아니면 나머지는 다 저가로 지금 빠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가를 봤더니 저가는 전부 다 매장들이 작더라고요. 저가가 넓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 넓다고
그렇게 고정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건가? 라고 전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더니 임대료 말고는 크게 못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냥 앉아있다는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막 차라리 공간이 넓어서 10% 20%라도 손님이 더 오면은 저가 커피 취지 자체가 많이 파는 게 목적이라면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저가 커피들이 점점 매장들이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로도. 요새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도 진짜 30평 이상 대형 네. 매장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저가 커피는 진짜 커피가 싸니까 네. 좀 뭐 마진율은 좋다지만 커피가 근데 단가가 낮아서 네. 그거를 이제 만회하려면 이제 디저트 라인이 또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디저트도 메뉴가 많던데 좀 디저트가 잘 굉장히 나가세요? 많죠. 네. 디저트가 수제로 만드는 디저트가 많아서 와플 같은 경우는 직접 반죽하고 생크림을 직접 제조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가지만 그만큼 손님들이 엄청 좋아하죠. 사장님은 이제 저가 커피인데 공간은 좀 이렇게 넓고 약간 서비스는 프리미엄으로 네. 이렇게 뭐 충전도 카공족도 다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네. 하는 것도 전략일 것 같네요. 카공은 거스를 수 없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요새 학생들 다 도서관 안 가고 커피숍 가서 공부하려고 하니까 실제로도 저도 해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카페에서 뭔가를 집중하는 게 네네. 의외로 잘 되더라고요. 맞아요. 예. 저도 카페 가서 일 많이 해요. 예, 예. 다들 그러잖아요. 음. 잠깐 나와서 뭐 한두 시간 업무를 보더라도 누가 그 시간에 도서관 갑니까? 카페 가서 노트북 펴고 커피 한잔 시키고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한 15평 막 테이블 서너 개 있는 작은 매장들은 그게 좀 타격이 클 수 있는데 네. 뭐 이런 대형 매장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또 네. 그분들이 또 이제 인테리어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최고의 인테리어는 손님이 많은 거다. 네. 명언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럼 아까 창업할 때 네. 어떻게 본사도 직접 가 보셨어요? 아, 예, 가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본사 가서 일단 놀랬던 거는 그 분류 창고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서 네. 깜짝 놀랐고요. 어, 커다란 그 로스팅 기계들이 있는데 네. 직원들이 몇 명이 붙어서 그 원두를 계속 원두의 품질을 계속 체크하고 향을 계속 맡아보면서 그 나오는 로스팅 되는 커피들을 계속 품질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뭐 교육기간 포함하면은 뭐 잠깐 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도 유심히 봤죠. 거의 한 일주일을 가 있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받는 동안에도 계속 이제 나와서 보면은 직원들이 계속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뭐 한두 명이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면 원두 품질은 진짜 믿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본사 안에 그렇게 물류 창고가 있어요. 예, 물류 창고가 크게 있더라고요. 그 본사를 가서 이제 물류 창고 있는 거 보고 이제 네. 물류 시스템이 좋은 거에 좀 약간 신뢰가 가셨던 거예요. 네. 이제 맛은 좀 주관적이잖아요. 네. 근데 손님들도 커피 맛이 좋다 그래요? 반응이 어때요? 제가 이제 운영을 해본 결과 네. 뭐 에이드라든지 프라페류 뭐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음료를 매일 드시지는 않아요. 예, 근데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일 마시죠. 매일이 아니라 하루에 3번, 4번 더 드십니다. 진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이 상권 이 동네에서는 압도적으로 저희 커피를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프라페나 에이드나 뭐 이런 곳들은 호불호로 여러 매장들로 갈리는데 커피만큼은 정말 저희 브랜드를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스페셜 원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스페셜만 찾고 계시고 네. 오리지널 원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대중적인 맛이라서 진짜 거부감 없이 다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일 놀라웠던 거는 심지어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커피를 자기는 안 먹는다. 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연하게 커피를 주문하면 이제 보통 투샷이 들어가는데 원샷이 들어가거든요. 네. 원샷 커피를 먹어보고 나서는 커피 맛을 알아서 여기 커피만 먹는다. 원래 자기는 커피를 안 먹는다. 네. 커피가 맛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라는 분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안 먹던 분도 예.
여기 커피 먹어보고는 이제 마시게 된다. 네. 제가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네네. 지금 이분 본사 관계자분 아닙니다. 예, 실제 하시는 점주님인데 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네. 실제로 저희가 뭐 여기 뭐 주변에 커피 전문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있는데 여기 앞에 이제 대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해전대랑 청운대. 청운대. 네. 그럼 대학생 손님들이 많이 오겠네요. 주로 대학교 손님들이 있죠. 네네. 네. 대신 이제 뭐 지방대학교 학교 상권이다 보니까 이제 평일과 주말이랑 이제 학기 중이랑 방학 때랑 이제 매출 편차는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시험 기간 지금 좀 지났죠? 네, 6월 지금 말. 이제 종강한 상태라 다 여름방학이라 이제 올라간 상태죠. 지금 좀 비수기겠네요. 완전 비수기죠. 예. 그럼 좀 매출 차이가 어느 정도 나세요? 거의 한 성수기, 비수기. 3, 40%는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데이터를 봐야지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계속 일반인 손님들이 늘고 있어서 네. 부족한 부분을 일반인 손님들이 좀 계속 채워주고 있는 느낌이라서 생각보다는 많이 안 빠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일반 손님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동네 주민분들? 근처 관공서랑 뭐 이런 데서 오시거든요. 뭐 소방서, 경찰서, 교도소, 뭐 교도소도 있어요. 군부대 아. 네, 이런 데서도 오시고. 근데 사실 이게 걸어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고 저도 처음에 의아했던 게 차를 끌고 와야지만 올 수 있는 거리인데 네. 제가 따로 특별히 뭐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점점 오시더라고요. 한 팀, 두 팀 이렇게 체감적으로 그 입소문 타서 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그분들 위치에서 저희 매장 오나 읍내 쪽에 저기 메가커피나 컴포즈 가는 거리랑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창업을 할 때도 그분들은 제 고객에서 아예 제시켰던 층인데 그게 이제 점점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One, two, three, yeah.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네.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할 하루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실까요? 제가 공개 가능하실까요? 공개 불가능합니다. 카페 매출이 얼마가 잘 나오는 매출인지는 솔직히 그냥 들어서만 알고 있고 네. 그런데 한 달 순이익으로 계산했을 때 뭐 나쁘지 않게 일반인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직원을 몇 명 정도 쓰세요? 보통은 2인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보통은 저 포함했을 때 점심시간에는 3인? 대표 사장님은 상주 안 하세요? 거의 상주합니다. 일 다 하세요, 사장님? 네, 저도 같이 하고. 근데도 2명, 3명이 필요해요. 그런데도 그럼 인건비 줄 거 다 주고 그렇죠. 사장님 인건비 빼도 네. 직장인보다는 더 번다. 그 제 투자 비용 대비는 괜찮은 창업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투자 비용 대비는 이 돈 주고 이 돈 벌 수 있는 창업이 몇 개나 있을까 싶어요. 네. 그럼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오는 비결은 뭐라고 보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때 손님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쌉니다. 근데 맛은 괜찮아요. 네. 근데 와서 쉴 공간이 충분해요. 음. 요거 3개면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기 봐도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방학 때라 그 손님이 그렇게 없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네. 지금도 에어컨도 풀로 가동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쾌적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들어왔을 때 시원해야 되거든요. 지금 덥잖아요, 밖에. 네네. 예. 그런 게 뭐 주요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학생들, 카공족들 들어갔는데 눈치 봐야 되고, 뭐 콘센트 하나 꽂으려면 조심히 가서 얘기해야 되고, 자꾸 뭐 주문하라고 눈치 주고, 이런 거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결국엔 통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제일 첫 번째는 맛이라고 생각해요. 맛이 통했고, 네네.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이 통했다. 정도로. 지금 메뉴 가짓수가 엄청 많은데 네. 디저트도 종류가 엄청 많네요. 네. 몇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아마 얼추 한 3, 40까지는 넘는 것 같은데요. 30까지 뭐 종류별로 따지면 그 중에 그럼 어떤 게 잘 나가요? 제일 많이 나가는 건 와플이 정말 많이 나가요. 와플. 예. 사실 와플이 효자인 게 와플은 원가도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왜냐하면 반죽도 직접 하고 네. 생크림도 직접 만드니까 음, 그런 게 원가를 좀 줄일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싶어요. 카페베네의 네. 프레즐도 정말 아니 저기 그 베이글. 베이글도 정말 맛있었고요. 네. 프레즐 그 타메탄 타메탄스의 프레즐도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맛있어요. 제가 네. 진짜 맛있었어요. 네. 근데 갈 때마다 왜 안 시키게 되냐면은 일단은 프레즐 같은 경우는 나오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맞아요. 한 번 시키고 나오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렸어요. 음, 바로 나와야 맛있는 프레즐인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네. 그리고 베이글도 그 많은 종류의 베이글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카페베네 가봤을 때. 네. 근데 이 와플은 그냥 좀 부담 없어요. 나오는 시간도 생각보다 시키는 시간까지 합쳐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겉바속촉의 느낌으로 바로 구워서 나올 때까지 보통 한 7, 8분? 그러니까 뭐 소화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디저트는 단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달달한 생크림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소화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와플이 싸거든요. 저희가. 디저트도 싸요. 그러니까 와플 하나에 아메리카노 합치면 5,000원이 안 되거든요. 네. 한 끼 대용도 가능하겠구나,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주요했죠. 샌드위치랑 커피, 와플이랑 커피가 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이거 충분히 학생들이 식사 대용으로 쓰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와플 말고도 토스트, 샐러드, 네. 마카롱, 에그타르트, 네. 팥빙수도 샌드위치. 있습니다. 샌드위치. 이 중에 그러면 사장님이 추천하는 메뉴는 뭐예요? 일단 뭐 제일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게 사과잼 와플이고 네. 그리고 뭐 샌드위치도 정말 맛있습니다. 샌드위치. 네, 샌드위치도 진짜 맛있고 여학생들이 참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네. 일반 디저트류는 다들 아시는 그냥 그 맛이다. 네네.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아는 맛이 무서운 거니까요. 그런 얘기 많이 네, 하더라고요. 아는 맛이 네. 다들 아는 맛이잖아요. 초코라떼 하면 뭐 초코 우유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거 먹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는 초코 우유 좋아하니까. 근데 다들 아는 그런 맛이에요. 근데 그건 사실 그게 가장 무시할 수 없는 맛이라고 생각해요. 음료 메뉴 중에서는 어떤 메뉴 추천하세요? 음료 메뉴 중에서는 일단 커피가 제일 맛있고요. 네. 네, 커피가 제일 맛있고 에이드류가 괜찮습니다. 애플 망고 에이드 굉장히 추천하고 피치자두 스무디 이런 거 저희 매장에만 있는 거라. 네. 처음 들어봐요. 피치자두 스무디. 네, 피치자두 스무디는 처음 드셔본 10명 중에 9명은 만족을 하십니다. 스무디를 좋아하시지 않으셔도 대부분이 좋아하시는 메뉴인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네. 사장님의 앞으로 목표, 꿈은 뭘까요? 경제적 자유. 네. 샷 안 내리고 돈 벌 수 있는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제 꿈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미천을 만들어서 네. 일단은 가게는 궤도에 올려놓고 뭐 팔고 이런 마인드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롱런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거든요. 예. 왜냐면 그뭐 전화 여러 번 해보니까 오래 해보니까 그걸 판다고 다시 그만큼 잘 되는 매장을 내가 또 창업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롱런을 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내 주변인들이 모두 무탈하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 매장으로는 롱런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뭐 학교가 학생 수가 가장 계속 줄고 있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꾸준한 게 어렵더라고요. 장사를 오래 해보니까 분명히 뭐 또 복병이 생기겠죠. 주변에 뭐 다른 매장도 생길 거고 잘 된다고 또 옆에 뭐 무슨 매장이 생기고 학생 수가 갑자기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제2의 코로나 같은 게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카페 창업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네. 브랜드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또 점주 단에서 또 추가로 고객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아서 아니에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